청약 시장은 지금 뭐 분양가가 비싸니까 경쟁률이 뚝 떨어지는 곳도 있고 뭐 경쟁률이 뭐 수십 대 1이 여전히 나오는 곳도 있고 한데 청약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청약시장도 사실은 결국은 뭐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아 이제 뭐라 그럴까요? 건설 자재나 그런 비용들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도 이제 예전과 다르게 이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상실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관심이 있는 단지는 주변 단지 시세와의 비교를 통해서 좀 비교 우위를 좀 확인하신 다음에 청약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뭐 청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무주택자분들 내 집 마련 언제 해야 됩니까? 고금리 상태는 당분간 유지될 걸로 보여지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금리가 이제 고점을 찍었다, 이제 못 올릴 것이다, 내년 뭐 2분기부터 떨어질 이런 여러 가지 전망을 내놓지만 이미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어느 정도 인하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금리를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금리 상태가 좀 당분간 유지된다고 봤을 때는 여전히 영끌을 뭐 지나친 자기 능력을 초과하는 범위의 대출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좀 보여지고요. 제가 옛날에 집을 처음 사게 됐을 때를 돌이켜 보면 네.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집을 사게 되면서 부동산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계속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서 좀 답을 찾는 습관도 들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가령 옛날에 한국투자 밸류 10년 운영이 이채원 가치 투자. 예, 예. 가치 투자 전도사라고 불리시는 이채원 님의 그 경우를 보면 예를 들면 제가 뭐 전자업종이나 제과업종의 신제품이 나오면 꼭 써본다고 먹어보거나 써보고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이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 그런 걸 또 따져보는 그 실생활에서 따져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에 늘 관심을 갖되 일상생활 속에서 힌트를 좀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예를 들면 뭐 올 초에 뭐 잠깐 일본에 몇 달 있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 앰뷸런스 소리가 많이 들린다는 거였어요. 음. 그러니까 뭔 소리냐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즉 아픈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앰뷸런스 소리가 평소보다 더 우리나라보다 많이 들린다는 건데 결국은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빠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앰뷸런스가 소리가 자주 난다. 그렇다면 결국은 돈이 많은 조금이라도 여유가 되거나 돈이 많으신 분들은 대형 병원 주변으로 모여 살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앞으로 중장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는 대형 병원 주변의 주거지가 좀 인기를 더 얻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좀 그 지금 저희가 유튜브도 하고 보고 있지만 그 옛날에는 그 백화점 VIP들이 대부분이 뭐 주요 기업들이 CEO거나 또는 뭐 연예인들이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유명 유튜버 또는 일타 강사 이런 분들이 VIP 이 많은 부분을 아, 잠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 말의 특징은 뭐냐면 VIP 연령대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신흥 부호, 젊은 부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선호하는 입지가 어디냐? 하여튼 대형 쇼핑 시설이 있는 주거지가 인기를. 그러니까 과거보다 현재 미래의 변화점이 이 실생활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대형 병원이나 대형 쇼핑몰에 대한 어, 접근성이 중요한 입지가 점점 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실생활에서 좀 캐치하는 그런 습관도 좀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담인데 삼투시님은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집은 비쌌을 텐데. 제가 2000년 중반 때 샀는데 네. 그때 저는 굉장히 제가 분석을 잘한다고 착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글로벌 대기업의 사업장 근처에 집을 이제 갭 투자를 샀었는데 그때 제 딴에는 여기가 이제 직주 근접이 되니까 계속 입지가 좋은 거네. 계속 여기가 살면 여기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괜찮겠네라고 했지만 그로부터 2년 뒤에 인근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거죠. 강거래죠. 인근 2년 뒤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전세가가 폭락하면서 그야말로 매매가도 주저앉으면서 오히려 이익을 못 보고 눈물을 머금고 철수한 적이 있거든요. 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입지만 볼 게 아니라 향후에 그 주변에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되냐 그런 부분과 곁들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간과했던 게 제 첫 주택 구매 좀 아픈 기억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그 실수를 좀 반성하면서
이렇게 발전을 하신 건가요? 뭐 운 좋게 사실은 수도권 부동산의 그 중장기 바닥이 2013년 하반기였거든요. 네. 근데 저는 2014년 하반기에 이제 다시 주택을 구매하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주택자분들은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고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1주택자분들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그 제가 부동산의 데이터나 또는 공부에 뛰어들면서 가장 이제 반박하고 싶었던 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 부동산은 아무 때나 사도 된다. 실거주라면 아무 때나 사도 된다. 근데 사실은 어떤 재화도 아무 때나 사도 되는 재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사실은 가급적 싸게 사야지. 물론 부동산이 떨어졌을 때 올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리스크 테이킹 차원에서는 사는 게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2009년에 산 분들은, 수도권에서 2009년에 집을 산 분들은 2016년에 원점을 회복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그 7년의 인고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따라서 언제라도 사러 된다기보단 사면 위험할 때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상급지 갈아타기는 언제라도 해도 된다. 이것도 사실은 제가 반박하고 싶었던 거 뭐냐면, 과거 1986년부터 지금까지의 서울이 이제 중장기 하락장이 두 번 있었습니다. 수도권이 91년부터 95년이 있었고 2009년부터 13년, 이 두 차례의 중장기 하락장 때는 보면 상급지가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상급지가 하락장 때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하락장을 맞이한 상급지 말기나 또는 하락장 초기 때는 네. 상급지는 사면 안 되는 거죠. 더 떨어지니까. 그런데 그에 따라서 이제 언제라도 상급지를 갈아타는 거 옳다는 건 이제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 하락장 때 상급지가 더 많이 떨어진 건 그 이유는 그 직전 상승장 때 상급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하락장 맞이하면 상급지가 좀 더 떨어지는 거였는데, 지난 상승장 때는 2019년 12월에 15억 이상 주택 대출이 금지되면서 상급지가 오히려 눌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상승장 땐 상급지가 중하급지보다 더 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더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즉 상급지에 낀 버블이 중하급지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하락장을 맞이해도 상급지가 중하급지보다 더 떨어지는 일이 이번 하락장도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이번 장에서는 상급지를 갈아타기는 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금리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거야 라는 거 염두에 두고 무리하게 연끌하는 건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 실제 금리는 좀 늦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네. 보시는군요. 확실히 네. 미국 하는 거 보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도 미국보다 금리가 2% 정도 차이가 높기 좀 나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 정도까지 내려오기 전까지는 금리를 좀 내리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미국 내린다고 우리나라 바로 내리진 않는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삼토시님도 어쨌든 실거주자의 입장이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또 투자자의 입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오랫동안 투자를 해오시면서 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자자로 살아가면서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좀 계속 차곡차곡 변화하면서 정리를 해오셨을 것 같은데 그게 부동산이 사실은 이제 한자로 보면 이제 안이불, 움직일 동, 나을 산, 재산산, 네. 잘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만큼 되게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재화이기도 하고, 저희 우리나라 특히 그 어떠한 재화보다도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재화니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동산도 예외가 아니듯이 늘 사도 되는 재화는 없다. 부동산도 늘 사도 되는 재화는 아니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동산도 고평가, 저평가로 오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자기 나름의 기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고평가 됐어, 저평가 됐어, 이런 기준이 되게 중요하다. 제가 그 2014년에 그 주택을 다시 구입하게 되었을 때, 그때 사실은 주택을 구입하게 된 계기는 제가 아닌 아내의 결정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어떤 판단을 했냐면, 예. 이 주택을 구매하는 건 우리 가정의 재정 상황에선 좀 빠듯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아내는 그게 아니라 이 집이 그동안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주변에 비해서 저평가됐다, 이런 판단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저는 저희 가정을 본 거고 저희 아내는 주변 상황을 본 거거든요. 그동안의 추이 또는 주변 상황을 봤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기준이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연끌이 아니라면, 가정 재정 상황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그동안의 추이나 그 주변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 나름의 기준을 통해서 이 집은 가는 게 맞아,
이렇게 선택을 내린 게 결국은 좋은 결과가 되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각자의 기준도 그런 고평가 저평가의 기준과 그런 흐름을 오랫동안 지켜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남편과 아내가 약간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역할이 좀 맞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그렇죠. 어, 그래서 제가 외부 강의 나간 적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할 때면 네. 주변에서 그 아내분을 초빙해야 된다. 뭐 그런 식의 우스갯소리가 나왔었죠. 사실은 지금 저희한테 시간이 좀 주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정부가 급락도 급등도 방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급락하면 규제를 풀 것이요. 급등하면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 유지를 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그 여지가 풍부히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서둘러서 뭔가 이제 살 필요는 지금은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구나 인천도 아직 입주 물량이 많거든요. 24년까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해당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도 좀 더 지켜보셔도 될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서울에 관심 있는 분들도 지금 사실은 제가 실거래가 추이를 계속 보고 있는데 상승이 어느 정도 멈춘 상태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 상황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무리해서 살 단계는 지금 시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좀 더 지켜보시고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더라도 좀 이제 가격대가 하락하는 걸 좀 보시고 들어가셔도 좀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상승 여력은 지금 많이 제한된 상태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상단은 조금 어느 정도 좀 닫혀 있는 네네. 상황이다. 사실 그 다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매매가 하락보다 전세가 하락이 더 뼈아픈 거든요. 네. 돌려줘야 될 돈이 더 많다는 게 더 뼈아픈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다주택자분들이 2022년에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많이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큰 고비를 넘긴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입주 물량 자체도 갈수록 뭐 이 대구 인천을 제외하고는 입주 물량도 계속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전세가도 광역시급 이상에서는 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면 예.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세가 하락이 뼈아프지만 전세가 측면에서는 큰 고비는 넘긴 게 아닌가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핵심지가 아닌 뭐 비핵심지에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인구 감소 시대를 좀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게 학생 수가 특히 초등학생 수가 그 아, 2000 제가 알기론 지금 2014년인가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출산율이 지금 0.7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추세가 계속되면 30년마다 인구가 3분의 1 토막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수가 지금 1학년부터 급감을 하거든요. 1학년부터 급감하면 6년 뒤엔 중학생 수가 급감하고 그 3년 뒤면 고등학생 수가 급감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거기에 연관된 산업이 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약간 그런 연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희는 인구 감소를 사실은 덜 체감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학생 올해 1학년부터 급감을 하게 되면 학교가 줄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줄고 6년 뒤엔 중학교가 줄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가 계속된다고 보여진다면 앞으로 또 이 가속화된다고 보여진다면 사실은 이제는 좀 핵심지가 많이 동떨어진 지역들은 몸집을 줄일 필요가 점점 생기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게 어떤 인구 50만 이하라든지 뭐 100만 이하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으세요? 그런 것까지는 없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서서히 스며들면 약간 그런 거죠. 그 우리 학창 시절에 개구리가 이제 뜨거운 물에 있는데 물이 끓어도 나중에 못 느끼고 익듯이 네. 사실은 그건 아직 체감을 못하지만 점차 자기도 모르게 점차 체감이 심해지는 상황이 결국 올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좀 심한 얘기로 2050년 되면 90세가 30세보다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4년 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좀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부분은 지금은 못 느끼시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심화된다고 가정한다면 조금씩 그러한 지역들에 대한 몸집은 좀 줄여나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몇 달 전에 좀 지방 소도시의 부서 상사분 이제 모친상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소위 예. 말하는 지방 소도시였는데 약 인구 30만 정도 되는 소도시였는데 제가 보통은 역세권 역하면 역 주변이 제일 이제 해당 역 주변이 제일 번화가여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도시는 제가 저녁에 도착했는데 서서 딱 주변을 돌아보니까 깜깜해요? 아니요. 제일 환하게 네온 사인이 밝혀진 데가 요양병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지역에 고령자분들이 계신 요양병원.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일자리나 다른 산업이 안 들어오고 요양병원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도 약간 비핵심지 소멸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주변 지역, 특히 일자리가 늘지 않는 지역들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삼토시님은 국민학교 다니셨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한 반이 몇 명이었습니까? 저희 때 한 7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한 반에요? 한 반에 그 정도 됐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세대 차이가 느껴지 저는 42명, 그 정도? 44명 이 정도였거든요, 한 반에. 네, 지금 한 20명 정도 되죠. 와. 그리고 그게 더 줄어드니까. 사실은 지금 또 하나의 이 변화, 직종의 인기도도 사실은 저희 때는 초등학교 교사직이 인기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교대의 커트라인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지금 제가 뭐 대학교 커트라인을 뭐 입시표로 보고 있진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 때보다는 초등학교 교사직에 대한 인기가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미 인구 감소에 따라서 점차 이제 여러 가지 선호도, 직종의 변화도 좀 추이가 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한 줄로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서울 집값 내년 어떻게 된다? 내년에는 저는 약보합으로 봅니다. 약보합. 전세가가 급등으로 밀어 올릴 거라는 분들 많지만 올해부터 내년으로 2월 되는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 급등은 쉽지 않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전세가가 내년에 올라도 급등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이 강한 상승을 끌어내는 힘은 좀 부족하다. 동력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방의 주요 도시는 순차적으로 좋아질 특히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23년 착공이 더 줄거든요. 왜냐하면 건설사의 채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23년에 착공이 더 주는 게 지방일수록 더 줄어드는 게 지방엔 오히려 찬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대구, 인천, 울산은 26년 입주 물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에 착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지역만 남을 겁니다. 기억에. 네. 어쨌든 한번 좀 다만 이제 대구와 인천은 24년까지 입주 물량이 많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힌트 정도 보시고 한토시님 글도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 뭐 여기 짧게 인터뷰로만 다 정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논리 구조나 이런 거나 데이터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삼토시님 블로그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